대부분의 이별이 그렇듯이 영국과 EU, 유럽연합의 이별도 순탄치가 않는 것 같아요. 영국 의회가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이제 브렉시트는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는 게 뭐 그리 큰 대수냐 싶겠지만 이 둘이 어떻게 이별을 하느냐 또 정말 이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꼭 짚어봐야 됩니다. 유럽 경제 전문가 대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우리나라 법은 좀 아는데 영국 법도 모르고 EU 법도 잘 몰라서 우리나라 절차가 또 아니다 보니까 워낙 절차가 복잡해요. 예전에 2년 전에 뭐 여름인가 국민 투표를 영국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걸 또 뭐 그걸 끝나는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다시 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2016년 여름에 6월 달에요. 예, 국민 투표를 했었고요. 네, 거기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하자라는 나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럼 브렉시트를 이제 그럼 나가려면은 나가기 전에 이제 어떤 관계로 서로 헤어질 것인지 협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걸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드디어 영국과 EU가 합의안을 마련을 했죠. 네, 그것을 다시 의회로 가지고 와서 영국 아, 정부가 이거를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너 협상 잘못했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굉장히 황당해진 상황이죠. 예.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국민의 뜻을 이렇게 정부가 저버리는 뭐 이런 결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이 사실은 어떠한 형태의 브렉시트를 하라고 명령한 적은 그러니까 국민의 없죠. 뜻을 의회가 저버린 거라고 표현하면 예, 됩니까? 그런 틀은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합의안 자체가 일단 브렉시트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브렉시트는 하는데 다만 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좀 안전장치도 좀 마련하고 갑자기 음, 충격도 있으니까 네, 뭐 협상이 잘 될 때까지 뭐 관세 동력으로 남아두겠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또 거기를 벗어나겠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니까 음,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이게 무슨 브렉시트 아니냐. 그냥 남겠다는 아니지. 국민의 뜻을 아, 저버렸다라고 공격을 하고요. 예, 반대로 브렉시트를 반대해왔던 사람들은 예, 결국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음, 아니,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음. 다시 한번 국민투표 해야지. 이걸로는 만족 못한다. 이거 승인시켜줄 수 없다. 찬성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예, 이게 공격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머리 쳐야 끝나는 건데 그러면 결과는 좀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합의안은 예, 일단은 안 되는 폐기가 거고, 된 셈이고, 예, 그 다음에 브렉시트를 하라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음, EU는 지난 2년간 협상을 한 협상 아닌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다. 음, 너희들 상황 봐서 또 뭐 수정해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음. 뭐 이거를 계속 밀어붙여라. 알아서 니네가 받아와라.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메이 총리는 이제 뭐 엄청난 표차로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 자리를 이제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가요. 그러면 영국 정치 자체가 이제 손동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아하, 이게 3월 29일 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3월 29일 날 나가게 그냥 나가게. 되는데, 예, 노딜 브렉시트로 나가게 되는데, 네, 예, 그 전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메이 총리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총리가 하고요. 물러나는 그 정도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라는 건데, 금방 노딜 브렉시트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럼 노딜 브렉시트라면 쉽게 말하면 이혼할 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나갑니다. 네. 실제로 노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 부결됨으로 해가지고 예.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예, 아하. 그래도 가까이 갔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 뭐 굉장한 3월 29일 전후로 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정부한테 뭐 플랜 B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또 정부는 그렇다면 다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는 국면 전환 기본적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의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협상을 하는데 잘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니네가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음. 그럼 대안이 뭐가 있는지 3일 안에 갖고 와라라고 지난번에 한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는 지금 행정부는 지금 그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시를 해야 되고요. 아하. 근데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EU 그렇겠죠. 측에다 좀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조금 음. 브렉시트를 좀 연기시켜 놓고 좀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 참 영국 같은 뭐 지금 내각 책임제잖아요. 의회가 상당히 네. 힘이 센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의회가 그냥 이래 된 바에야 우리 브렉시트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만약 한다면 유럽연합에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 질문은 뭐 유치합니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들이 브렉시트 하라 그랬는데 국민들의 선택된 국회의원이 브렉시트 하지 말자라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정치적 부담인가요?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예. 의회를 해산하고 음. 해산한 다음에 나는 브렉시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하. 거기에 당선이 돼야 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책임이죠, 그게. 의회 해산시키고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투표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 측에서는 지금 계속 그냥 너희들이 철회를 나가라. 하면 그냥 아니면 반대입니다. 예. 그냥 브렉시트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줄 테니까 아하. 지금이라도 철회를 해라. 예. 괜히 이상하게 공연 소동을 만들지 말고 그냥 철회해라라고 유럽 측에서는 그렇게 계속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정치적 부담 부분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거고 만약 국민투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절차도 걸리고. 지금 하게 되면 국민투표 문항부터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라야 6월 말 7월 달에 국민투표 할 수 있습니다. 야, 제가 좀 남의 나라 지금 제가 답답한 상황인데 예. 자 이제 우리나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도 노딜 브렉시트 이게 걱정일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한다고 봤을 때 저번에도 그렇고 주식시장하고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예. 될까요? 지난번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고요. 예. 3월 29일 날 만약에 노딜로 가게 된다면 일단 그는 현재 충분히 그 전에 아마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날 갑자기 무슨 뭐 굉장히 큰 난리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도 계속 경제가 안 그래도 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데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혼돈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시고요. 네네. 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의 그 수출 수입품 적용 때 관세 혜택은 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현재는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 10% 관세를 붙겠죠.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영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8%를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들은 손해겠는데요? 기업들은 그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 그렇게 아주 큰 그런 충격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산업이나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동차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제 개인적 질문 또 하나 드려야 돼요. 오늘 자꾸 개인적 질문 드리는데 만약 노딜 브렉시트 되면 손흥민 선수 경기 못 봅니까? 못 보는 건 아닌데요. 조금 좀 비용이 올라가거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기 왜냐면 힘들어진다. 지금은 곧장 영국 그 방송사에서 곧장 이게 우리나라 쏴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경 간 거래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의회 업계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은 국내 프로바이더 제공자가 그쪽 영국 쪽하고 계약을 하고 다시 하고 새로 하고 또 국내 제공자가 또 이제 방송사들하고 또 다시 계약하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손흥민 선수 그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참 못 보겠네요. 빨리 안 나올 수도 있고 계약을 모든 걸 다시 새로 해야 되고 또 비싸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봐서 저는 좀 불편해 보이는데 우리 입장만 딱 생각해 보면 영국이 그냥 유럽연합에 머무는 게 좋습니까? 나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입장만 보면 일단 머물러 있으면은 큰 충격이 없고 지금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또 영국하고 EU 사이에 단절하게 생기게 되면은 무역 전환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교역을 더 활성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부수적인 그런 이들 효과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은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의 김흥종 선임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